APR 1400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네. 노영원전입니다. 이 예. 부분을 미국 측에 좀 제안을 했다.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,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건립 속도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도 전력 수급에 대한 화두가 좀 부각이 되는 셈이거든요. 주목해 볼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12차 전기본 구체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, 네. 대형 원전이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 있어야 된다.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. 네. 만약에 미국에서 대미 투자 1호로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죠.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원전주 얘기하겠습니다. 원전도 기대감이 있죠, 그죠? 미국하고의 협업, 또 국내에서의 또 원전 계획대로 짓는 것, 이런 게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. 주가도 제법 올랐는데요. 최근에 이슈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, 상호 관세를 이제 위법이라고 판단했잖아요. 이런 네. 것들이 이제 원전주에는 어떤 관리 있는 거예요? 네. 일단 위법으로 판결이 좀 됐는데 즉시 뭐 15%의 관세가 좀 부과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관세가 번복되는 것이 아닌가. 그렇다면 뭐 대미 투자에 약속됐던 합의되었던 대미 투자 기조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.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좀 됐는데, 사실 뭐 제한적인 게 맞을 것 같아요. 뭐 무역법 122조 뭐 대통령 권한으로 좀 관세를 좀 부과를 했는데, 물론 뭐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가 될 수 있고 뭐 추가적인 연장은 의회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, 일단 뭐 미국 안에서는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뭐 대체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다는 점에서 보면, 일단 합의되어 있던 대미 투자를 번복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.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, 사실 뭐 최근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좀 구체화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에너지라든가 뭐 광물에 관련된 채굴,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뭐 압박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 대미 투자 요구 사항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오늘 뭐 국회 본회의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되고, 여기에 대해서 현재 뭐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련 협상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, 사실상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섹터들은 뭐 조선이라든가 뭐 원전, 뭐 전력 인프라, 광물, 뭐 이쪽으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다만 이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졌던 부분들이, 지난 뭐 2월 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% 부과를 좀 하면서, 그러니까 다시 원복하겠다 좀 겁박을 했죠. 이제 여기 더해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투자 요청을 해달라.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요청했다는 부분,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, 이번에 이 대미 투자 뭐 1호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제 원전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게요. 이제 미국하고 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내고 투자하기라고 한 거 적을 수가 없는 거죠, 그죠?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인데, 그 중에 이제 원전이 꽤 주목을 받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미국과의 원전 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? 일단 뭐 최근에 동향들을 보면 네. 뭐 APR 1400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네. 노영원전입니다. 예. 이 부분을 먼저 좀 제안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좀 제안을 했다라고 좀 뭐 보도 형태로 해서 확인이 됐는데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협상이 좀 될지 여부는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,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,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AP1000이라고 불리는 모델 기조는 대형 원전 한 기의 전체 뭐 1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. 뭐 1000 메가와트급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국내 노형 원전의 경우에는 1.4 기가와트, 뭐 400메가 정도에 대한 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요. 그래서 1,400이구나. 1,400, 네네. 그죠? 웨스팅하우스는 AP1000이고 그렇죠. 용량을 얘기하는 거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더 용량이 크고 건축비가 시공 비용이 오히려 조금 더 낮고 경제적인 어떤 효용성 부분들이 더 매력적이다.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이 뭐 중동 지역에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건설된 원전의 경우에도 노형 원전이 현재 좀 건설돼서 좀 가동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체결됐던 뭐 지재권 합의 사항들이 뭐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,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 안에서에 대한 사업 진출을도
상당히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할 때 이해관계적인 측면들은 일단 그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죠. 다만 이 부분이 뭐 미국 안에서도 확장적인 원전 정책 그리고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뭐 10기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상반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에너지부에서 결정되고 있던 지원 대상 법인을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좀 먼저 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형 원전 10개, 뭐 SMR이 한 8개 정도가 올해 좀 본큐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전력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모두 다 웨스팅하우스가 좀 독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. 특히나 뭐 설계 부분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크기 때문에 한국형 노영원전 부분들은 미국 측의 이해관계와도 상당히 좀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. 미국하고의 원전 협력이 한 축이고요. 또 이제 국내에서 그 계획됐던 원전을 짓기로 했잖아요. 네. 국내 모멘텀, 파괴된 생태계 복원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원전주 관전 포인트 전략 세워볼게요. 네. 일단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해외 성과 부분들은 뭐 대미 투자에 관련된 본격화 부분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국내 경우에도 11차 전기본이 뭐 확정이 좀 됐습니다. 다만 이 착공이 2030년도 이후죠. 그러니까 시운전 상업화 운전 목표가 2037에서 한 2038년도까지가 좀 남아있긴 먼 얘기이긴 하군요. 네, 시점에 대한 괴리는 좀 남아있는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한수원이 최근에 이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좀 접수가 종료가 됩니다. 대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어떤 니즈를 보니까 현재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동해안 원전벨트 쪽에 속한 뭐 지자체들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원전 부지 입찰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SMR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MR 후보지가 한 2가지 지역으로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경주와 이제 부산 기장군인데 SMR은 사실상 우리나라 표준 설계 기준을 갖고 처음으로 좀 그러니까 상업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동 성과들이 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서해안이라든가 내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이 기조는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. SMR이 뭐 아시는 것처럼 소형 모듈 원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공장 짓듯이 그냥 공장 옆에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전기 생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, 그죠? 이것도 네. 이제 1차적인 후보지를 좀 선정해서 시험 네. 가동해 보고 그죠? 기존 네. 원전보다야 훨씬 더 가볍긴 할 텐데 그죠? 네. 안정성에 대한 뭐 아무래도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. 뭐 대형 원전은 당연히 뭐 해안가에 좀 인접한 지역에 건설을 하는 것이 뭐 국내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SMR 경우에는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된다면 뭐 내륙에 건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초기적인 뭐 원전 벨트에서 먼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상업화 운전 검토 이후에 그래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12차 전기본 초안이 구체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원자력 아까 협의회에서 얘기한 건 11차였고요. 네, 11차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. 2030년도 착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. 네. 이제 12차는 이제 그 이유가 좀 될 수 있는 예. 부분인데 12차 이 전기본 초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 공청회가 하나 있었습니다. 원자력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형 원전이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건립 속도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도 전력 수급에 대한 화두가 좀 부각이 되는 셈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4개 이상이 좀 논의가 됐다는 점. 근데 4개 이상이 대형 원전을 좀 포함해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때는 SMR에 대한 안정성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저는 대형 원전 수의 이 기수가 좀 줄어들고 소형 모듈 원전 기수가 뭐 최소한 8기 이상 정도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단 뭐 이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. 그래서 12차 전기본의 경우에는 11차 대비해서 오히려 좀 확장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은 원전 산업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좀 기대 요인대로 될 수도 있겠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
근데 원전주도 사실은 이런 그 기대감들은 꽤 있는데요. 산업도 성장하는데 투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. 반도체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사면 되거든요. 네네. 그죠? 자동차 하면 현대차 사면 돼요. 그죠? 근데 원전 관련주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지고 여타 이제 한전 브라더스가 있고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조그만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투자가 좀 까다로워요. 타픽은요. 타픽은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. 네.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10만 원대가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10만 원대를 좀 가볍게 좀 돌파한 이후에 수급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일단 전체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뭐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, 뭐 체코의 원전 건설에 관련된 초기 계약금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, 올해 2020년도에 일부 실적으로 좀 산입될 수 있는 요건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뭐 미국 시장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아시아권의 신규 원전에 대한 도입 기대감들이 수주의 연동 성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요.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수주 성과 유럽 지역에 한 5개 정도 수주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공급과 좀 맞물리는 기대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간 이상은 수주에 관련된 어떤 구체화된 내용들이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. 원전의 모멘텀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요. 일단 데이터 센터에 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작년에 한 1조 원대 중반, 올해는 한 2조 원대 초에서 중반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주의 안정 성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익 기여를 크게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. 두 번째는 함정 기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미국의 노영 원전을 좀 제한했다는 점. 만약에 미국에서 대미 투자 1호로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질 때, 특히나 노영 원전에 대한 설계를 받아들인다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한정 기술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APR 1400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설계 용역 기술을 좀 갖고 있죠. 이 부분은 뭐 매출 성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급적인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올해 체코 원전 2개의 사전 설계 용역비가 이제 매출로 좀 잡힙니다. 그렇게 이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 1,000억에서 한 2,000억 정도 미만으로 좀 반영되는 수치들, 그리고 작년에 일회성 비용들을 일부 좀 반영된 이후에 올해는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 부분에 대한 수주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 이후에 향후의 수주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보면 한전 기술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원전주 가운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을 타픽 종목으로 꼽으셨어요.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